어제는 우리 편 영웅, 오늘은 숙청의 대상.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비정한 현실. 그런데 이게 사실 400년 전 선조가 이순신에게 썼던 대본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소름 돋는 평행이론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1597년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을 쳤죠. 평양마저 위험해지자 의주까지 도망을 쳤는데요. 의주는 현재 평안북도 의주군으로 중국 국경 바로 옆입니다. 도망만 치던 당시 선조의 멘탈은 완전히 가루가 된 상태였죠. 반면 이순신은 바다에서 연전연승하며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 됐죠. 선조에겐 이게 나라를 지키는 도국이 아니라 위협적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지나갈 땐 고개는 숙이는데 이순신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환호를 했거든요. 권력자의 눈에는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 대권 후보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선조가 얼마나 이순신을 의식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선조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순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전투를 벌이라고 하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사실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거역한 것은 무모하게 병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게 병사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권위에 도전하느냐 아니냐가 본질이었죠. 결국 시기만 기다리고 있던 선조가 드디어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오니 당장 가서 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건 일본의 첩자가 흘린 역정보였습니다. 나가면 수군 전체가 전멸할 게 뻔한 상황. 이순신은 장수로서 거부합니다. 이때 선조의 반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걸렸다며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국법을 어기고 임금을 속였으니 이건 반역이다. 어제까지는 나라를 구한 상홍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역적이 된 것이죠. 결국 목숨 걸고 싸웠던 전쟁의 영웅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죠. 신하로서 감히 임금을 속이고 명을 거역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때 죽음 앞에 있던 이순신을 위해 우의정 정탁이 선조에게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순신은 나라의 팔과 같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스스로 팔을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이 간곡한 호소 덕분에 이순신 장군은 사형 대신 백의종군의 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백의는 단순히 흰옷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관직 없는 무등병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상징입니다. 장군으로서의 지휘권은 물론 칼, 군마, 그리고 빛나는 관복마저 모두 반납한 채 일반 백성이나 다름없는 죄인의 몸으로 다시 전장으로 향해야 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겪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요약하는 오늘의 시그니처 고사성어는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전인 1800년 전 중국 한나라의 건국 공신이었던 천재전략가 한신의 피 맺힌 절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순신에게 선조가 있었다면 한신에게는 한나라의 황제 유방이 있었죠. 한신은 거지나 다름없던 시절 유방을 만나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대륙을 평정한 인물입니다. 유방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건 90%가 한신 덕분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유방의 눈에 한신은 나라를 세운 영웅이 아니라 언제든 내 목을 칠 수 있는 위험한 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방은 한신의 군사권을 뺏고 지방으로 자천시키며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영웅을 사냥개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유방은 한신에게 역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체포합니다. 호박당에 끌려가던 한신이 하늘을 보며 통곡하며 남긴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를 삶아먹고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니 좋은 활은 곳간에 처박히는구나. 맞습니다. 토끼를 다 잡았으니 이제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졌고 오히려 주인의 배를 채울 먹잇감이 된 겁니다. 유방은 한신의 공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생리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동지가 오늘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아이러니.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 했던 논리와 유방이 한신을 내친 논리는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대본은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는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죠. 선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서로 손을 잡지만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제까지의 동지가 오늘은 전략적 선택에 의해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 우리는 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400년 전 선조와 이순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키워드로 권력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변치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읽는 눈,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